6.4 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현실화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경상도가 신라의 해상 실크로드 문화를 창조적인 해양 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2014 해양 실크로드 대장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KTX 포항 신역사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됐습니다. 문화기술식 오늘은 실크로드의 처음과 끝에 위치한 두 나라, 한국과 터키가 사진으로 만나는 현장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어제만큼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에는 건조경보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동은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며 한낮 동안에는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대구 10.3도, 안동은 5.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맑은 하늘의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칠곡, 경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대구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 경선을 치르는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 후보 4명의 핵심 공약은 대구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3.3.5 공약을 통해 대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서상기 후보는 국채보상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도청 이전터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만 후보는 벤처 창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228 브릿지타워 건설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고 조원진 후보는 KTX 고속철도 대구 구간 노선 지하화와 에코 워터폴리스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통한 남부 경제권 구축과 주거, 교육, 복지 분야 대구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기준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의당 이원준 후보는 대구 대중교통공단 설립과 청년 일자리 창출,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는 청년특별지구 조성과 노동만족, 상인존중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대구 MBC 토론회에서는 여당 후보들 사이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신공격성 비방보다는 공약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장 선거전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파행을 겪었던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경선이 오늘부터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어젯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 후보 기호와 여론조사 기관, 국민참여선거인단을 확정했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의 김관용, 2번 박승호, 3번 권오울 후보가 각각 결정됐고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 대한 추첨도에서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원 선거인단 3,000명 등 경선 투표인단 8,000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합동연설에도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오는 12일에는 시군 선관위에서 경선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3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개표와 함께 후보자 선출 대회를 열어서 경북도지사 경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야권의 경북도지사 후보 선정은 사상 처음으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3명 가운데 최영록 전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이 서류 면접에서 탈락하고 오중기, 김병희 후보 2명이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략 공천 형식으로 중앙당이 지명할지 다른 방식의 경선으로 갈지 결정이 남았지만 지역 야권가에서도 사상 처음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통합진보당의 윤병태 후보와 정의당 박장호 예비후보도 지지층 확산에 나서는 등 새누리당의 경북지사 후보 공천이 파행을 겪는 동안 야권은 세 분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2014 해양 실크로드 대장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신라의 해상 실크로드 문화와 역사를 1000년 만에 재조명해 창조적인 해양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2만 1000km에 이르는 육상 실크로드의 재조명에 나섰던 경상북도가 올해는 바닷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00명의 탐험대원들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와 미얀마 등 9개국 10개 항구 2만 2천여 킬로미터를 6,800톤급 선박으로 답사하는 대장정입니다. 실크로드 거점 국가들과의 경제와 문화 교류, 관광 통상을 확대하고 해초가 남긴 역사적 발자취를 답사해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한류의 길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통상 그런 수출로 연결하는 그런 경제적인 작업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실크로드와 연계해 해외 동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뉴델리 등 한인 동포가 많은 4개국 경북 동포들의 문화 교류와 역사 기록, 생활상 등을 다큐멘터리와 스토리북, 문화행사,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새롭게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류, 통상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 해외 동포들이 자긍심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기업들이나 물품에 대한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육로에 이어 올해 해상 실크로드까지 경상북도의 글로벌 대장정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막힌 도로에서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는 일명 모세의 기적이 연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오쯤 803에서 골절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출동했는데 편도 2차로의 좁은 지하도로에서 길게 늘어선 차들이 양쪽으로 공간을 넓히며 구급차의 길을 터줬습니다. 이 같은 구급차 길 터주기는 동화사 인근에서도 재현되며 구급대가 빠른 시간에 구조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음 달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양보운전 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으며 단속 이전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한 해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를 합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제별로는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사업 기반 확충에 402억 원, 지역 연구개발 기획, 관리 역량과 기반 강화 분야에 304억 원, 지역 연구개발 투자 내실화 분야에 1,813억 원 등입니다. 대구시는 특히 영남권 연구개발 허브와 산학협력기술 지원체계 구축,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 연구 기반 확충, 섬유 패션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낼 계획입니다. KTX 포항 신역사 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신역사와 연결하는 3개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출발한 KTX가 2시간여 만에 포항역에 도착합니다. 올 연말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에 들어서는 포항역사의 예상 모습입니다. 새로운 포항역 건물은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해양도시로서의 역동성을 감안해가지고 고래를 형상화해서 역사 디자인 컨셉을 가져왔고 또 포항 그러면은 철강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사 주요 골재를 철제로 해서 모티브를 삼았습니다. 270억 원이 들어가는 KTX 신역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 포항 역사는 현재 20%의 공정률로 역사동 철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울과 포항을 하루에 왕복 10회 운행되며 구체적인 노선과 시간표는 포항시와 코레일 측이 논의 중입니다. 진입로를 개설하고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 및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KTX 포항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늘어나고 영덕과 울진, 강원도 방향의 시외버스가 경유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말 KTX 개통으로 이전하는 기존 포항역터에 대한 활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예산을 1조 4,415억 원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주요 내역은 농업, 축산, 산림 등 3개 분야의 총 98개 사업으로 국비 보조 7,450여억 원, 지방비 3,120여억 원, 자부담 1,380여억 원 등으로 올해 예산액 9,370여억 원보다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FTA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 건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설계 금액 5억 원 이상 공사는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이렇게 하면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하기 어렵고 불법 하도급으로 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아 오늘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만 조달청에 계약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경북교육청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경북교육청은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민원 감소와 부실 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연구본부와 경북대학교 뇌과학연구소가 연구 인력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연구본부와 경북대학교 뇌과학연구소는 이를 위해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시설 공동이용과 교육기술 지원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실험동물 및 연구자원 공동이용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뇌연구원은 지난해 9월엔 개원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에서 해외 5개 뇌연구기관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동서교역의 상징이자 문화소통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길이기도 한데요. 이 실크로드의 처음과 끝에 위치한 두 나라, 한국과 터키가 사진으로 만나는 현장, 문화계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터키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두 나라 문화 실크로드에 첫 발을 내디딘 교류전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5분의 작가분들이 각 주제별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의 처음 터키의 문화를 사진으로 소개하는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과 자연,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습을 세밀하게 포착한 작품들은 실크로드의 동쪽 끝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간과 공간을 고스란히 담은 채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한 발짝 내디딘 것에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 사진계의 영역을 앞으로 더 확장하는 좋은 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실크로드의 서쪽 끝, 터키 작가들의 작품들에는 자연의 광활함과 웅장함, 신비한 문화 유적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터키인의 삶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터키 작가도 한 명 참여했는데요. 1956년 유엔 평화군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사진 작업을 했던 작가 이젯 캐리바입니다. After 60 years, I have the privilege of being part of these wonderful exhibitions with Turkish photographers and Korean photographers. Well, I would like to really invite all these nice people to Turkey and cooperate with them in order to make such a beautiful, try to make such a beautiful exhibition of our countries
in Turkey, in Istanbul perhaps. 이젯 캐리바의 사진에는 우리가 지나온 1950년대의 한국을 민낯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를 가로지르며 눈으로 보고 느끼는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카메라에 담는 두 나라 작가들의 교류 현장이 양동마을과 경주 안압지로도 옮겨졌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안압지의 일몰 풍경을 담기 위해 세계적인 작가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사진가들이 예술로서 자기 한평생 동안 작업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조속 대중과 교통하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담아냄으로써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사진들을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문화 실크로드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동시간대와 공감하는 사진 교류는 대구예술발전소에서 4월 17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18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 지도 점검을 합니다. 경상북도 주관으로 시군, 대구식약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7개 반 43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김밥, 도시락 전문업소 등에서 지도, 계몽 위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패 변질 및 무신고, 무표시 제품 등 사용 여부와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청결 관리 여부, 개인 위생 준수 관리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 기능경기대회가 내일 막이 오릅니다. 내일부터 14일까지 경북기계공학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폴리메카닉스를 비롯한 48개 직종의 600여 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에는 정규 직종 외에도 천연염색 등의 분야에서 경연대회가 펼쳐지고 비즈 공예와 전통떡 만들기 시연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열립니다. 1, 2, 3위에게는 메달과 상금은 물론이고 해당 직종에 국가 기술 자격을 주고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4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대구시 대표 선수로 출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올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대구시가 홍보와 점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자동차 공회전 억제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대구 시내 주요 길거리에서 공회전 안 하기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정착이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회전 제한 중점 관리 지역인 회차지나 차고지, 터미널 등지에는 시군구가 함께 점검도 나가고 공회전 제한 홍보물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분쟁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경기도 수원 주택관리공단 안에 행복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등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관리비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도색과 방수 등 각종 공사와 용역이 시기나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회계와 입찰, 계약 등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낮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동은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며 한낮 동안에는 매우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대구 10.3도, 안동은 5.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또 현재 대구 경산과 칠곡에는 건조경보가,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산불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상주는 8도, 김천은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안동은 5도, 의성은 1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3도, 의성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17도 선에 머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 주말에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